왜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은 매년 1월이면 CES로 모일까요? 그 이유는 CES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이 산업이 어디로 향할지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무대죠. 그리고 CES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어떤 제품을 선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향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이번 CES 2026을 보면서 유독 눈에 들어온 기업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AI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표 기업들 현대, 삼성, LG는 같은 AI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죠. 같은 AI, 같은 CES 무대. 그런데 왜 이 기업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CES 2026에서 확인한 현대, 삼성, LG의 기술을 통해 AI는 어디까지 진화했고 그 주도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려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IT 이슈 알림이 구름PD고요. 오늘의 주제는 현대, 삼성, LG는 왜 같은 AI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CES 2026에서 AI의 다음 단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한국 기업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에 몸을 붙인 현대자동차 그룹. 두 번째, AI를 생활로 만든 삼성전자. 세 번째, AI로 공간을 바꾼 LG전자입니다. 이 세 기업이 보여준 방향을 보면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 번에 보입니다. 지금부터 CES 2026 현장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붙잡은 한국 3대 기업의 기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CES 2026 미디어데이의 시작을 연 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계 스팟이었습니다. 무대에 등장한 스팟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이어서 백덤블링을 선보입니다. 공중 동작 이후에도 즉각 자세를 회복하는 모습은 로봇이 단순히 움직이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제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대는 이 짧은 오프닝을 통해 AI가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까지 책임지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했죠. 이후 무대의 중심에서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등장합니다. 아틀라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로봇의 핵심은 전신 관절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고자유도 관절 제어 기술에 있습니다. 팔, 다리, 허리, 상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각 관절은 360도에 가까운 자유도를 바탕으로 움직이죠. 특히 아틀라스의 회전 동작은 로봇 기술의 현재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인간형 로봇은 무게중심이 높고 관절이 많아 방향전환이나 회전 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회전 중에도 중심을 유지하고 동작 이후 바로 안정적인 자세로 이어집니다. 이는 센서 데이터, 물리 엔진, AI 제어가 실시간으로 통합된 결과고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로봇을 넘어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잭 코알스키 총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사람의 흉내내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용한 로봇이다. 인간처럼 보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산업 현장과 실제 환경에서 인간을 보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 로봇이라는 철학을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이 미디어데이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의 CES 부스를 보면 로봇이 중심에 놓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현대는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을 서로 다른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이라는 하나의 축 위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움직이는 로봇일 뿐이죠. CES 2026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로봇 시연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생각하는 AI를 넘어 실제 세계에서 행동하는 AI, 그 출발점에 로봇이 있고 현대는 그 중심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삼성은 눈에 띄는 로봇이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람객이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거 우리 집에도 있으면 좋겠다. CES 2026에서 삼성의 핵심은 AI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스포크 AI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에는 구글 제미나이 기반 AI 비전 기술이 탑재돼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자동 인식합니다. AI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재료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해 식단 관리, 재료 유통기한, 소비 패턴 분석까지 수행합니다. 또한 음성 제어 기능으로 손이 가득 찬 상황에도 문 열어줘 같은 명령으로 바로 작동하죠. 여기에 AI 로봇 청소기까지 더해집니다. 청소기는 집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경로를 최적화합니다. CES 현장에서 특히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삼성의 AI 로봇 청소기를 보고 저희랑 콜라보 한번 해보시죠 라고 즉석에서 제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고 현대 모베드 로봇 플랫폼과 삼성 로봇 청소기를 결합하면 두 회사의 AI와 로봇 기술을 서로 연동해 집 안과 이동 로봇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미래형 스마트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더 나아가 삼성은 이 기기들을 스마트띵스 플랫폼과 연결해 냉장고, 청소기, 건강관리, 장비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집 전체를 AI 기반 생활관리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AI가 상황을 분석하고 각 장치의 작동을 최적화하므로 사용자는 집안일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결국 이 전략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삼성은 CES 2026을 통해 AI를 전시용 기술이 아니라 우리 집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집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는 CES 2026에서 TV를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공간을 바꾸는 기술로 보여줬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수십 대의 TV가 일렬로 또는 겹쳐서 배치되어 있는 장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신기한 건 이 화면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화면처럼 이어져 보입니다. 일반 TV는 여러 대를 붙이면 경계나 밝기 차이가 생기기 쉽지만 LG OLED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수십 대를 붙여도 색감과 밝기가 균일합니다. 이 장치는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TV가 공간 전체를 설계하는 기술적 요소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입니다. 그 다음 LG의 대표 기술인 초슬림 OLED TV, 월페이퍼 TV를 볼 차례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치 벽처럼 얇아요. 벽에 붙이면 거의 그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케이블도 거의 없고 무선 연결 기술로 영상과 소리를 전송할 수 있어 TV가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CES 2026에서 공개된 LG OLED EVO W6 월페이퍼 TV는 입력 장치와 연결 포트를 따로 분리해 최대 10m 떨어진 곳에서도 영상과 음성을 무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색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술과 밝기를 높이는 기술까지 적용했죠. 기존 OLED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밝아지고 반사 강도 최소화해서 밝은 낮에도 색이 뭉개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TV 화면이 실제 세상처럼 생생하고 또렷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LG가 CES 2026에서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TV는 단순한 벽 앞에 놓는 화면이 아니라 집안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공간의 일부다. 화면이 커지거나 화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간과 경험을 함께 설계하는 기술이라는 걸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현대, 삼성, LG 한국 기업이 CES 2026에서 보여준 최첨단 기술과 AI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현대는 로봇을 통해 생각하는 AI에서 행동하는 AI로 넘어간 시대를 보여줬고, 삼성은 일상 속 AI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형 기술을, LG는 TV를 공간과 경험의 일부로 만드는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CES는 단순히 기업이 기술을 자랑하는 자리만은 아니죠. 현장에는 키덜트라면 누구나 반할 조금 색다른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흥미를 끈 건 바로 살아있는 레고와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듯한 안마의자였는데요. 레고는 단순한 블록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센서와 LED, 스피커가 내장된 스마트 브릭 덕분에 블록을 움직이거나 쌓으면 불빛과 소리가 즉각 반응합니다. That's cool. Time for bed, Daniel. 화면 없이도 블록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에 모두 깜짝 놀랐죠. Kids do that. But whatever you do, please don't run over any minifigures. They really do not like it.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는 CES에서 전신 로봇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팔, 다리, 어깨, 발목까지 움직이며 사용자의 체형과 근육 상태를 분석, 맞춤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앉는 순간 마치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것처럼 내 몸을 로봇이 직접 관리해주는 느낌을 줘서 관람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쉽게 말하면 레고는 놀이 속 AI, 바디프렌드는 휴식 속 AI입니다. 둘 다 CES 2026에서 기술이 일상과 재미, 건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였죠. 이렇게 한국 기업과 글로벌 체험 기술까지 CES 2026은 AI와 로봇, 인간 생활을 연결하는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의 핵심 엔진들 중 일부는 외부 기술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삼성의 AI 냉장고에는 구글의 제미나이 기반 AI 비전 같은 외부 기술이 활용됐고, 현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플랫폼 위에서 진화한 형태입니다. 즉, 지금은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순수한 자체 AI, 로봇, 소프트웨어 엔진 개발에서는 아직 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하드웨어 경쟁력과 사용자 경험 설계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AI 두뇌나 완전 로컬 AI 플랫폼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 엔진 개발에는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자체 AI 플랫폼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로봇과 AI를 통합한 토탈 솔루션 개발을 통해 단순 시연을 넘어 실제 산업과 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로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협력과 융합을 넘어 국산 기술이 자체 경쟁력을 갖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개별 기술 경쟁을 넘어서 더 큰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구름PD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